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 철학연구원 교랑 이옥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저희 대성 TV에서는 무속 사기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이제 사기 전문으로 이제 다루시는 검사님도 계시잖아요. 윤지원 부장검사님 네. 계셨죠. 또 요즘은 또 옥변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기를 치는 사주와 사기를 당하는 사주가 혹시 따로 있을지, 그런 사주가 있다면 그런 사주는 어떤 사주인지 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편인이 없어요. 거짓팔자랑 좀 비슷하긴 한데 거짓팔자보다는 조금 기운이 있는 거죠. 편인이 없는 사주들이 이제 사주를 많이 당합니다. 왜 당하냐면 자기랑 똑같을 줄 알고 남의 말을 믿어요. 편인이 들어있거나 인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편인이 아주 많아도 오히려 역으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인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사기 많이 당하고 바탕이 착한 거예요. 비겁 많은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해서 믿고 갔다가 사기를 당하는데, 비겁 많은 사람 특징은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고소를 합니다. 고소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비겁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고소까지 안 가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주는 편의 인수가 없이 남말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생각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이 설득하기가 쉽고 잘 넘어가죠. 반대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정관하고 편관, 남자로 칠 때는 여자랑 같습니다. 여자도 관살혼잡된 사주들인데, 관살혼잡이 돼 있어도 정관, 편관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사주인데, 신왕한 사주, 강건한 사주들은 그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장신 중심을 잡아주고, 왜 정치 주도자들, 강사들 이렇게 언변이 화려하거든요. 그러나 신약한 사주의 관살혼잡 사주는 사기성이 많습니다. 신약한데 관살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떤 게 사기성이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맛있니? 그러면 맛있어요. 음식 잘하셨네요. 이건 사기성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근데 맛있니? 이러면 무지무지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막 짱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는 관살혼잡이다. 약간의 사기성이 있다. 그런 사기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가서는 뒷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관살혼잡의 신약이면 우리가 사주상은 이제 사기꾼 사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살혼잡에 편인이 껴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상관은 언어적 재능이거든요. 상관이 있는 거 있을 때 관살혼잡이 안 돼 있는 상관이 있는 사주들은 착해요. 그래서 돌려가기를 못해요. 돌려 말하는 걸 못해요. 너 이거 맛있어? 그러면 맛없어요. 이렇게 맛없어요. 먹을만해요. 이렇게 배려해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 안 하고 던지는 거거든요. 바탕은 착한데 돌려가기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사기 안 칩니다. 싫으면 싫다, 좀 좋다. 거기에 관살혼잡에 상관이 들어있고 편인이 있게 되면 아주 고도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편인이 껴 있어요. 큰 돈 사기 치는 사람들 있죠. 기획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전세 사기를 치는 유형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런 사주는 편인이 껴 있습니다. 편인에 관살혼잡에 상관이 들어있다면 그런 사주는 사기꾼 사주라. 그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말이 너무너무 무지무지 형용사가 강하면, 이런 경우는 말에 허위가 조금 들어있다. 거기에 이제 편인이 있게 되면 그런 조절까지 다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형용사가 강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기꾼이고, 좀 더 고도의 사기꾼은 그 조절을 또 해줘요. 연기자와 같은 행동이 있죠. 같은 연기자가 사기꾼도 하고 회장 역할도 하고 거지 역할도 하고 회사원 역할도 하고 조폭 역할도 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편인의 성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분위기 흐름을 딱 맞춰주거든요. 사기꾼 사주들은 관살혼잡이 기본적인 사기꾼, 거기에 상관이 있으면 언변이 화려하고 편인이 있으면 그림 조작을 아주 잘한다. 그럴 때 강한 사주들, 기본 이상의 강한 사주들은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사주들인데 다 신약, 약한 사주에서 뭔가 막 이뤄내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오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아주 극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다 조폭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 속이는 사주들 있잖아요. 속이는 사주들, 이렇게 사기치는 사주들은 아까 관살 혼잡에 상관, 편인이 들어있어서 신약 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속이고 봐야 돼요. 말이 나가는 게 그냥 거짓말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주들하고는 이제 아예 안 엮이는 게 좋고, 한 번에 내가 어떤 그 경험을 했을 때 신뢰를 내가 못하겠다 하면 그걸 끝내야지. 다음에 또 다른 빛깔로 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사기들이 있는데, 돈 빌려주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나가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늘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처럼 자존심이 강하려니. 그렇지 않거든요. 관살 혼잡된 사주들은 일상내기가 나 지금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화이트 라이를 하거든요. 화이트 라이를 한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돈 빌려준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있으면 돈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거뿐이 없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야 사람도 안 잃고 돈도 안 잃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 빌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은행 관리라든지 신용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손 안 벌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전 문제가 이렇게 낀다 하면 그거는 관살 혼잡형 인간이라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돈 얘기를 안 한다.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한다.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관살 혼잡형의 사주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요거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제나 이제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으면 단명할 수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름 잘못 지었다고 그래서 막 바로 죽거나 단명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생 운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름이 100%의 힘을 가졌다 하면 그런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인생 운명 전체의 이름이 100%가 아니고 일정을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름을 잘못 져서 단명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 5천만이 되는 그런 인구 중에 상당수는 이미 막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죽었어 하는 거는 약간 그 논리에 좀 비약이 있고요. 우리가 배 아프다고 너 위암 아니야? 이렇게 배탈 아니야?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배 아플 것도 여러 가지 막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편고된 사주에 편고된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확률이 조금 높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약을 잘못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단정질 수는 없어도 이름이 만약에 좋지 않다 하면 명이 짧아질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그 이름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름 때문에 죽었다, 막 이름 때문에 단명한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예전 방식이거든요. 예전 방식. 예전에는 그 광화문의 유명한 분은 막 이름 대면 바로 때렸어요. 네가 이러니까 깜둥이랑 살지. 막 그분은 막 욕도 막 하고 그러셨어요. 막 현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막 보는데 그렇게 막 아픈 데를 탁 찌르면 그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그때는 전쟁 시기고 전쟁 막 하고 나서 막 그럴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쪽의 시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름 때문에 막 단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이름이 나쁘면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름 쓰라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름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름이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적은 돈을 들여서 본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정말 그런 베이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보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은 금액에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막 강조드리는 것이지 막 이름 만능주의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신발 사진 있고 좋은 것들을 막 하는데 또 이름은 좋은 점은 좋은 이름 한 번만 딱 바꿔놓으면 평생 손볼 게 별로 없거든요. 좋은 이름 한번 쓰게 되면. 그래서 이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막 이름 만능주의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름 때문에 단명한다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나쁜 사람 우리가 볼 때 이름을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건 어떻게 어찌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좋지 않은 이름, 아 저거 왜 저렇게 이름을 썼지 하는 사람 확률이 월등 높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름 잘못 지면 단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상술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오바라는 거다. 그럴 수 있거든요. 단명할 확률은 높지만 단명으로 단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니까 크게 귀담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글로만 지어진 이름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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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성을 상관없이 그냥 한글로만 이름을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글로 이름을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성공한 유명인들을 보게 되면 한글 이름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의사라든지 의사군, 변호사군 이렇게 직업적으로 볼 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드물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 처음에 한글로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부르다가 보면 그 이름의 형상이 자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을 하늘 가을이 여름이 막 이렇게 불렀을 때 자녀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게 자라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름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 사소한 거 가지고도 왕따 시키고 그렇죠. 그런 괴롭힘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짓는 경우 그게 부모님의 의사거든요. 부모님의 연령, 선호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글로 짓는 경우인데 성장을 하면서 중간에 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명을 안 해도 이름 없이 묻혀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한글 이름이 눈에 많이 안 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글의 이름 같은 경우는 소리와 뜻이 전부입니다.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음양이라든지 음양의 조화, 획수의 조화, 글자의 조화, 자원의 조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힘, 또 이름의 방향, 이 이름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소리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을 잡아주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면서 어릴 때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어떤 직업 분야에 따라서 그 이름이 빛이 날 수도 있고 빛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한글 이름을 짓는 거는 부모님의 의사라 뭐 그걸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놓고 이제 긴 레이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긴 레이스를 놓고 볼 때 평범하게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금방 끓인 라면처럼 이렇게 길게 보지 않고 가는 게 좋으냐 할 때 그래도 보편적으로 남이 많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이죠. 제가 오랜 시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결혼 실패하던 사람이 결혼 안착을 하고 너무 잘 사는데 꿀집에서 보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시험 보면 떨어져요. 근데 저한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시험에 안착하고 다시 오픈을 하고 성공하고 그거를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정말 수없는 사례들을 놓고 볼 때 그냥 사주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을 뿐이거든요. 어감을 막 특별하게 예쁘게 짓고 막 남이 안 쓰는 어감을 짓고 이게 아니고 그 태어난 사주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건 이 방향은 이거야. 아 이 음식에는 카레야. 아 이 음식에는 고추장이야. 아 이 음식에는 고추장은 안 돼 고춧가루야. 그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맞춰주니까 그런 기운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다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때에 따라서 복이 아주 크고 복이 아주 적게 들어오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런 기운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가 영적인 힘, 영동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런 구성을 잘 해줬을 때 따라붙는 힘들이 있습니다. 또 잘 되라. 또 긍정적으로 흘러라. 이러한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의 이름을 지어 쓰게 되면
플러스 예쁜 기운이 있지만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계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글 이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구성에 맞춰서 이름을 좀 잘 맞춰주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성 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